네, 안녕하세요. 풍수와 건축 이야기 이어갈 청신건업의 최원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지난주에는 제가 목감기가 와서 촬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늘 촬영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농어촌, 귀농이나 귀촌을 했을 적에 소득 사업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일을 해야지 귀농 귀촌을 했을 때 소득에 바로 직결이 돼서 나한테 득이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귀농을 하게 되면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다. 먼저에도 말씀드렸고, 귀촌은 말 그대로 시골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직업을 바꾸지 않더라도 시골에 와서 사는 것을 귀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맞습니다. 예, 귀농과 귀촌은 달라요. 하지만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생활비는 별반 차이가 없이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려면 소득 사업이 필요하겠죠. 수익이 필요하겠죠. 수익이 필요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정한 소득이 월급처럼 따박따박 매달 25일 날, 30일 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귀농 귀촌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중에 하나가 소득사업입니다. 소득사업 중에 하나 중에 여러분들이 농사일을 주로 많이 들으시는데, 자경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땅을 도지로 받아가지고 농업을, 대농이라 그러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농사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소득사업을 하기에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먹고 살 수는 있는데 돈을 번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경농업을 할 경우에는 자기 땅이 있던 아니면은 땅을 임대를 하든 간에 농업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농업이라 그러죠. 이제 시설원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시설원예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수경농법, 이것도 시설원예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버섯재배, 이것도 시설원예에 들어갑니다. 농법으로. 근데 특수 목적 작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더덕, 돼지감자, 모시, 약초쑥, 가공식품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1차 생산, 2차 가공, 이렇게 해서 소득사업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답일 경우, 그러니까 논이나 밭일 경우에는 할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만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논일 경우는 또 달라요. 논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 사업이라든가 미꾸리라 그러죠. 미꾸리하고 미꾸라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미꾸리는 우리나라 토종 미꾸라지라고 그러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렁이, 논우렁이라 그러죠. 우렁이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실수라는 것은 이제 임야일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야일 경우에는 유실수가 있는데, 유실수는 왕밤이라든가 왕대추, 사과대추라 그러죠. 큰 거. 그런 거 같은 경우 상당히 비쌉니다. 보통 500g, 조그만 팩에 하나 들어있는 게 보통 10,000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추나무 원목을 심어가지고 3년 이상 되면은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 생활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된장이나 고추장, 집장이라죠. 절임류, 그 다음에 한과, 건강보조식품, 돼지감자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고추장, 된장 같은 경우는 집장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포장으로 만들어서
인터넷 판매를 하면은 소득 사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내 땅이 아니더라도 내 집이 아니어도 임대를 해서 자영사업을, 소득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시간에 1년이나 2년 안에 내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돈이 나온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없지만 확실한 것은 도시나 시골이나 소득사업 하는 것은 똑같은데 단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것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력한 만큼 시골에서는 틀림없이 소득이 주어진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농귀촌을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약 17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첫째는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은 원주민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인사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소득원을 잘 선택해야 돼요. 뭘 할지. 월 소득이 꾸준히 200에서 500만 원 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친구를 잘 만들어야 돼요. 이웃을. 그러니까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 사촌이 될 수도 있겠죠. 잘 만들어서 취미를 같이 공동을 할 수 있는,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년 전에는 꼭 귀농귀촌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귀농이나 귀촌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걸 사전에 미리 자기가 점검해 보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섯 번째는 농지든 대지든 임야든 매입 시 아주 큰 땅을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주거지라도 집에다가 돈을 들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살 집이지만 돈을 몇 억씩 들여갖고 대지를 사고 집을 짓고 이렇게 하진 말라는 얘기죠. 나이가 들수록 집은 작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게 실속 있게. 집이나 땅에 돈을 투자하지 말라.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인허가 전형 건폐율 용적률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대지나 집을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할 때 집을 질 적에 대지 할 적에 맨 처음에 첫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땅에는 지목이 있다 그랬죠. 대지도 있고 밭, 전, 임야, 대지, 창고, 과수원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용적률을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귀농귀촌의 성공 확률은 보장된 게 없어요. 절대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개척을 하는 것이고 남이 가던 길을 내가 똑같이 전철을 밟고 가는 건 없습니다. 나 혼자만의 나만의 길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자신에 맞는 소득 사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득 사업이 많은데 너무 내 힘은 요만한데 이만한 거를 큰 걸 바라거나 내가 힘이 이만한데 조그만 사업을 하면은 그것도 안 맞겠죠. 자기 힘에 맞는 사업을 소득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용해야 돼요. 귀농귀촌 할 때 지원 정착자금이라고 해서 작게는 4천만 원부터 많게는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자금을 지역마다 가시는 곳에 내가
귀농귀촌 했을 때 정착 지원 자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요거를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3번째는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전원에 가서 전원 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원 생활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내가 도시에서 힘들다고 도시를 떠나서 시골에 가서 마음 편하게 있겠다? 현실 도피처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생활 터전입니다. 거기 가서는 더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더 치열하게 일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도피치로 귀농귀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귀농귀촌하는 보통 40에서 70대에 큰 돈을 많이 가지고 내려옵니다. 예, 큰 돈을 갖고 내려와서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많이 써요. 보면은 집을 짓는다든가 큰 땅을 산다든가 인허가를 낸다든가 이런 데 돈을 들이는데 들이지 마세요. 처음에는 들이지 마시고 내가 기반 터전을 다 마련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돈은 될 수 있으면은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게 안전하겠죠. 예. 그 다음에 15번째는 연도별 전원 생활의 패턴과 현실인데요. 솔직히 우리가 귀농귀촌한 게 2006년도서부터 주 5일자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많이 이루어지고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착해서 성공한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패한 분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패턴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연도별로. 2019년도, 18년도, 17년도, 지금 20년도, 21년도마다 연도마다 그 귀농귀촌하는 패턴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다르고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사람들이 귀농귀촌하는 목적도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요런 것도 사전에 미리 남들이 귀농귀촌한 것을 한번 들어보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귀농귀촌은 뭐냐? 가장 현명한 귀농귀촌은 일단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보는 거예요. 많이 다녀보고 귀농귀촌 하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성공 사례도 들어보고 실패 사례도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나한테 맞는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귀농귀촌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했을 적에 성공할 수 있는 5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전조사. 둘째, 충분한 준비. 세 번째, 무리하지 말 것. 네 번째, 안전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업을 찾을 것. 그 다음에 5번째가 이웃과 서로 소통하면서 재밌게 진짜 친가족처럼 지낼 것.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귀농귀촌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귀농귀촌 하게 되면은 농막이라는 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농막이 뭐냐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갖다 놓는 컨테이너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편의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데 정화조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전기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싱크대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각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리고 농막에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게 농막은 농지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막을 갖다 놓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데크를 깐다든가 채양을 단다든가 조경석을 깐다든가 조경을 꾸민다든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농막은 순수한 농사를 지으면서 잠깐 쉬는 곳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전국 농협을 통해서 농막을 6가지 종류의 농막을
규격화된 것을 판매를 합니다. 싼 거는 280만 원서부터 한 동에, 비싼 거는 1,500만 원까지 있어요. 한번 저희가 이제 12월 2일서부터 12월 5일까지 킨텍스에서 건축 박람회를 하는데 와서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농막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고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저희 회사를 한번 방문해 주시거나 저희한테 물어보시면은 농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목 감기가 걸려서. 더 자세한 얘기는 또 만나서 아니면 또 상의로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농막에 대한 기준과 설치 시점, 그 다음에 농촌의 귀농귀촌을 했을 적에 가장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뭔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